역사가 중요한 건 이것이 현재와 미래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일 겁니다. 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선악과 옳고 그름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도 있겠고요. 비판이나 비난이나 견제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 또는 세력이 면죄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씩 역사 속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논쟁의 장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이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열렬하게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이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기화로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서 불거진 논란, 이 논란의 한 갈래를 형성하는 게 이승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걸 겁니다. 오늘은 이희진의 역사 읽기를 조금 앞당겨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딱 한 권의 책으로 얘기를 나누지 않고요. 이승만을 논하기 위해 이런저런 책들을 단초로 삼아보려고 하는데 제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요. 이희진 선생님을 빨리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사롭지 않은 얘기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건강에 좋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책은 특정한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식이 아니고 이러저런 몇 권의 책을 단초로 이승만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짚어주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요. 일단 예. 이게 네.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 가장 핫한 역사 속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 교과서 논란이 역사에 관한 논란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특정한 방향으로 역사를 보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핵심 인물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네.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요즘 역사 논란이 어떠한 측면에서 제기되느냐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거죠. 예. 단초로 삼을 만한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2권 정도 예, 뽑아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 네. 단언을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방송에서 공정해야 되니까 네. 양쪽 소위 진영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정도씩 네. 일단 해두고 물론 여기서 소외됐다고 해서 좀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많은 책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아무리 책 소개하는 방송이라고 해도 그 책을 다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아무래도 현 국사편찬위원장이시고 예. 또 현재 이거 역사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네. 유영익 선생님이 지금 최신의 예. 이승만 연구를 한번 제시를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반대쪽 진영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분법적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승만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예. 이대 정병준 교수 책 예.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다른 책들에 나오는 내용을 좀 첨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예. 유영익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정병준의 우남 이승만 연구 이런 거를 굳이 이 책만 읽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설명을 위해서 이런 책 정도를 나란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면서 오늘은 선생님이 이승만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논평을 하시는 걸로 예. 이렇게 꾸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오프닝에서 예고를 못 드렸는데 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30분 책 읽기 하루 방송에서 다루고 끝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축약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이 1부 순서가 될 겁니다. 1부 순서가 될 거고 내일 이어서 2부를 보내드릴 텐데 1부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승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고찰이고요. 2부에서는 대통령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그렇죠. 예,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중간중간 이희진 선생님이 그 최근에 논란이 된 맥락에서 여러 관점들에 대한 비판이나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뭐 제가 단언을 하기보다도 네. 이승만을 평가할 때 어떤 시각이 있고 그 시각들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고 네. 어떤 맥락으로 또 그 차후의 일까지 연결을 시키는지 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아마 역사와 여기 관련된 현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승만에 관한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예. 그러면 일단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을 평가하는데 예. 우선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제시를 해야겠죠. 네. 독립운동가로 이승만을 높이 평가를 할 때 네. 이승만의 소위 말하는 외교 노선, 외교 노선. 네,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평화적이고 또 이게 굉장히 가능성 있고 설득력 있는 독립운동 노선이었다는 게 이제 그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잘한 거다 한마디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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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조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 굉장히 많은 책이 이승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보면은 압도적인 다수가 네.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책의 숫자로만 뭐 1대1로 매치를 시키기가 아까 곤란했던 게 뭐냐면은 네. 비판하는 책이 지지하는 책에 비해서 상당히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얼핏 보기에는 이승만이라는 양반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비판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고 또 그 논조를 보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현 국부사 편찬위원장께서도 국회에 나와서 아주 단언을 하셨지만은 이승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한 예로 세종대왕하고까지 비교를 합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에서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대한 정치가의 한 상징인데 그렇죠. 세종대왕과 동격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극단적인 그런 상당히 평가 아니겠습니까? 뭐 극단적이라는 말이 이제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높이 평가를 한과 동시에 네. 그런 식의 평가를 그거보단 좀 조금 강도가 낮은 그 찬사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찬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이 강력하고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반대하는 책은 숫자도 적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판하는 사람들 논조가 굉장히 약합니다. 점잖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흐름으로 뭐 감성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감성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네. 이승만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가 쉽죠. 휩쓸리기가 쉬운데 요건 조금 감안을 하고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문중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폐인데 네. 이승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금 알려진 인물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네. 뭐 이승만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만은 이라는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인물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조상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 투성이었는데 왜 그때 나라가 망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은 이거는 좀 우리나라 인물 평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물론 그 사람한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측면이 있으니까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필요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맥락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위 문중사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문중
내지는 어떤 정치적인 파벌이랄까? 예. 이런 쪽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음. 그런 그 인물들에 대해서 당연히 좋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좋게 평가를 해야 그 사람이 중심이 된 문중이나 뭐 정파나 이런 쪽이 따라서 올라가니까. 네. 이에 비해서 비판하는 측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 같은 데 반영이 되면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성이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책들은 나오면 일단 기본적인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 문중 내지는 파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 이 뭐 이런 내용이나 주장이 타당하냐 여부에 상관없이 가급적이면 많이 출판을 해주려고 하죠. 근데 비판하는 책들은 이거 내가지고 욕이나 실컷 먹고 장사나 되겠느냐. 사실 비판하는 논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그 책을 굳이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심오하게 읽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책은 숫자도 적고 네. 또 논박을 하는 사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논조를 낮춰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비판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분위기만 가지고 인물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전제로 놓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승만은 뭐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방송에서 단언을 하는 건 좀 편파적인 얘기가 있으니까 좀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게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의 외교 노선, 뭐 여기 행위, 이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에서 비판을 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이제 이승만이 너무 편안하게 외교를 했다. 편안하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만주나 네. 이 뭐 심지어는 뭐 러시아까지 막 넘어가서 했던 네. 이 한반도 밖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네.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정말 몸으로 고생을. 네. 그냥 고생 정도가 아니라 뭐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럼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실제로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거는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사선을 넘나든. 예. 사선이 넘나들고 예. 뭐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이런 독립운동을 한 상황에 비해서 네. 이런 상황에 비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높은 사람들, 미국의 높은 정치인들 만나고 나면 편안하게 했지 않냐 이런 겁니다. 네. 물론 이런 게 이제 편안하게 외교를 했다는 게 뭐 고생한 사람들에서 편했다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여기서 논란이 돼야 될 부분은 그러면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물론 이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무장 독립투쟁이 과연 일본군한테 타격을 줄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거든요. 그 실용성, 네. 효용성에 관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예. 무장 독립투쟁하는 사람들은 자체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 전력이 딸리니까. 의미 없는 짓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군을 상대로 예. 사실 게릴라 부대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귀찮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전쟁을 이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그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와 그 나라들을 움직여서 이게 하는 실질적으로 또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네.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조를 굉장히 강하게 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곧 이승만의 그 외교 독립운동이라는 게 조금 더 실리적이었고 유의미했다. 라는 게 이제 그 긍정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예. 근데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예. 어떻게 보면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역사에 대한 뭐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있어요. 마치 일제시대는 독립투쟁밖에 없었던 것처럼 역사를 쓴다든가 또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에는 약간씩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사실 뒤집어 말하면
비판론자들 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외교 노선으로 인한 투쟁? 이거 실용성이 있었느냐고 얘기할 때는 또 물음표를 찍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테러라고 욕을 먹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일본에서 보는 입장, 이쪽에서 보는 입장 다른 건 사실이에요. 예. 이쪽에서 하면 의고고 반대쪽에서 하면 테러니까. 예. 그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나라든 간에 그 나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나오면은 테러고 네. 그 테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뺏겼는데 이게 왜 테러냐 의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측면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금 반대로 또 이스라엘이 기득권자국이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계 쪽에서도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투쟁을 할 때 테러 행위는 따르거든요. 그런 그 테러 행위가 이거 한 몇 사람 죽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그 독립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테러라는 것도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그런 방법을 택하겠느냐. 사실 뭐 좋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남의 싸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피를 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말로 잘 타협을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그냥 말로 쉽게 타협을 볼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특히 한 나라의 독립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나라가 독립국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뱉어내는 나라 입장에서는 뒤집어 말하면 그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집어먹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일단 그 통합이 돼버리면 2등 국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같은 국내에서도 회사 통합되면 통합당한 회사는 어쩔 수 없이 1위 회사는 아닙니까? 그쪽에서 다 구조조정 당하고 모든 피해 나는 걸 그쪽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지. 네. 집어먹은 쪽에서 감당하려고 안 한단 말이죠. 네. 국가 대 국가는 더 하거든요. 이런 일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게 말로 니들이 먹은 게 나쁜 짓이니까 토해내라. 네. 이걸 말로 해서 토해낼 사람들이면 애초부터 집어먹질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집어먹힌 쪽에서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예. 제3자인 옆에서 아. 이거 인도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못할 짓 아니지 않느냐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립시켜라. 사실 외교적인 투쟁이라는 게 말로 좋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 외교적인 투쟁은 그런 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물음표가 찍히는 거거든요.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강원 양면이겠죠. 무장투쟁도 하고 외교로 또 한편에서는 네. 평화적인 압력도 놓고 이래야 됩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만한 역량이 풍부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돈이 있습니까? 인력이 있습니까? 뭐 자금이라도 풍부한 뭐 자금으로 뭐 어떤 조직이라도 확실하게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제 외교 노선이 특히 미국과의 외교 노선이라는 게 실용성이 있었느냐, 현실성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판론자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현실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를 일본이 방해하지 않고 일본이 한반도 내지는 중국 침략까지도 미국이 묵인을 한다는 나름대로의 미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40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ABCD 포위선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철수하라는 성명을 내기 전까지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거의 1930년대 후반인데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을 했다는 대부분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30년대 후반까지 거의 30년간에 이르는 실질적인 독립투쟁기에 이런 미국에 가서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한국을 독립시켜 주쇼. 과연 의미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건 진짜 속 없는 소리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미 짜고 쳤어요.
미국하고 일본은 나중에 태평양 전쟁에서 전쟁을 했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편견을 하는데 네. 그 전쟁 이전에는 사실상 협조 관계였던 겁니다. 한통 속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 사정을 해서 독립을 시키겠다. 주소를 되냐. 잘못 찾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비판이죠. 이 번지수 완전히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예.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높이 평가할 때는 일본하고 미국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 해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도 내막을 보면 과연 해안 때문에 그랬느냐. 이게 좀 다른 변수들이 있거든요. 미국 쪽의 입장.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 일본에서 강경하게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건 2차 대전에서 독일과의 관계에서 변수가 생겨버리거든요. 네. 뭐 이건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싶어 했고 특히 대상은 유럽이었는데 히틀러가 그런 빌미를 안 준단 말이죠. 그거를 태평양에서 찾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평양 전쟁에서 보면 미국이 먼저 일본에다 압력을 넣는 의미가 보이거든요. 일본이 도발을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상 ABCD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이 4개국이 합치면 짜가지고 일본에 들어가는 석유 공급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산업화된 나라에서 석유 공급 반으로 줄이라는 건 망하란 얘기거든요. 이런 게 사실 도발을 다 유도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일본이 도발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진주만 도발만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필연적인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비판자들 입장에서 말하면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거고 이 사람은 해안 때문에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남의 다리 붙잡는 행동이었다는 그렇죠. 평가를 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렇게 높이 평가할 게 아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거는 그렇게 치자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좋습니다. 외교적인 에 대해서 충분한 뭐 어떤 국가적인 역사적인 공로를 세웠다 치더라도요. 그렇다면은 그 이승만이 아닌 사람들로 상징되는 예를 들어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그 임시정부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다른 나라 인사들하고 외교적인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외교가 아닌 걸로 치부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예. 다양한 변수를 만드는 게 중요했던 거지. 예. 어차피 자기 힘으로 모자라면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테러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한 협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본은 중국이 전력적으로 밀렸습니다만 네. 중국하고 힘없는 사람들끼리 손들어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일본을 괴롭혀가지고 어떻게 좀 유리한 변수를 만들어보자는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 게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내지는 독립운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특별히 외교 노선이 현실적이었고 그것만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쪽이 이제 비판이죠. 그렇죠. 이래도 입으로 나눠도 시간이 쪼들리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를 좀 비판론자들 입장에서 보태자면은 예. 그런 독립운동마저도 이승만이 과연 열심히 했느냐. 여기다가 이제 많은 의문을 표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뭐 많은 사례를 들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한 사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사례 하나를 들자면은 네. 독립운동 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미국, 그 중에서 하와이였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이승만의 뭐 정치적 기반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쪽 자금을 이승만이 많이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승만이 그거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외교 독립운동 노선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썼는데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판론자 쪽에서는. 네. 이승만이 그 돈을 가지고 애인과 함께 프란치스카라는 부인이 예,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때 이제 불륜 상대죠. 예, 예. 이 애인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경찰한테 걸렸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이건 묻으려고 미국은 또 여러 주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재판을 네. 어느 주에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유리한 하와이에서 받겠다고 미국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요청에 받아들이는 다음에 그 하와이에서 재판해가지고 사건 자체를 묻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런 에피소드들은 검증이 돼야 되지만 이런 게 이제 냉정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이승만이 과연 독립운동가로서
정말 그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아야 될 만한 인물이냐라는 것도 세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역사학의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만 하죠. 있었다 없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현대사의 일이기 때문에 사료 많거든요. 있는 사료 내고 그 사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검증을 하면 되는데 이런 논증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오늘 이 반토막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도 독립운동가로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의 잣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기준은 뭘까라는 그 화두를 적절하게 던져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굉장히 분명해진 것 같아요. 듣는 저도 그랬습니다. 예, 그 외교적 독립운동이라는 거에 그 의미, 예, 그 해석들, 예, 이런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바쁘게 지나왔는데 내일 2부에서 또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시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시.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시.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콘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가 11월 26일 화요일에 다룬 주제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이희진의 역사 읽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은 1부입니다. 내일 2부 설명까지 듣고 나서 완전히 이 맺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